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지난번 강좌에 이은 설명인데요. 3D 레이어와 카메라를 이용해서 입체적인 큐브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래서 지난번 강좌에서는 각각의 어떤 솔리드를 만든 다음에 거기를 프리컴프를 하시고 난 이후에 6개의 프리컴프를 하셔서 각각 거기에 맞는 그 배경색과 숫자면을 만들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만든 부분을 3레이어화 시켜서 그 다음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각각의 6개의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작업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각도가 다 틀어졌기 때문에 각각의 6개의 레이어에 나와 있는 포지션 값들을 이용해서 정확한 그 육면체 위치를 찾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치화시켜서 계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화면을 잠깐 좀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숫자 1번이 어느 쪽을 이렇게 나와서 어느 방향이요? 이렇게 걸려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걸려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면 요만큼 이동이 가능해져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딱 보니까 여러분 어느 축으로 움직이고 있나요? 앞뒤로, 앞으로 움직이고 있죠? 앞으로 움직이는 것은 Z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또 보시면 뭐 제가 좀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축? 뒤쪽으로, 즉 1번은 어느 쪽으로 와야 되냐면 앞으로 와야 되지만 3번 같은 경우는 어느 쪽 뒤로 이렇게 빠져야 되겠죠. 이렇게 뒤로 빠져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것은 Z축으로 뒤로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한 번만 더 볼까요? 이것만 마무리를 하고 설명을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그 2번하고 4번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동이 돼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무슨 축? 이건 X축 방향으로 좌우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5번 같은 경우는 5번하고 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생각을 잘 한번 해보세요. 5번하고 6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자, 5번하고 6번 같은 경우는 위쪽을 이렇게 위치가 돼야 되겠죠? 그것은 어느 쪽?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이거는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같이 1번하고 3번은 어느 축? Z축.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은 X축.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은 Y축으로 움직인다. 그렇지만 저랑 똑같이 만드셨다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맞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예를 들어서 방법을 달리해서 면을 다르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제 강좌를 보시면서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정확하게 내가 이걸 X축으로 또는 Y축으로 또는 여러분 그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이렇게 그 포지션 값을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보시면 움직이는 축 방향이 보이시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넘버 1에서부터 넘버 6번까지 누르시고요. 0번키 P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포지션 값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1번. 자, 1번은 어느 축으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여러분. 이것은 Z축이라고 그랬죠. 근데 예를 들어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움직여 보세요. 그럼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죠. 물론 어디를 보시고 액티브 카메라를 보시지 말고 어느 커스텀 원뷰를 이렇게 여기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수치 조절을 함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보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Z축으로 얼만큼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이즈가 얼마라고 그랬죠? 저희가 300에 300이라고 그랬죠? 근데 정확하게 반반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약간 수학적인 건데 150, 그 다음에 여기가 150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모두 다 150, 150을 더하고 빼는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150 이렇게 누르면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일단 여기는 안 보이겠지만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3번 레이어를 누르시고 넘버 3번을 누르시고 나는데 이번에는 Z축으로 150을 이렇게 하면 뒤로 밀려 나가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그 숫자 2번 레이를 눌러볼까요? 자, 숫자 2번은 어느 축으로? 좌우로 움직여야 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무슨 축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이것은 어느 축?
예, X축이라고 그랬죠? X축이라는 것은 이 축, 그 다음 Y축, 그 다음에 이것이 Z축이니까 X, Y, Z축이니까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150만큼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앞으로 밀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상관없으니까 저는 이 값을 예를 들어서 2번을 여기서 이렇게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170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 1번 여기 앞으로 나오면 170이지만 이 뒤로 빼게 되면 어떤가요? 400 얼마 70이 되는 그런 수치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여기다 만들어야 된다, 여기다 만들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170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공식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넘버 4번은 320에서 150을 더해야 되니까 470으로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넘버 5, 즉 다시 말하면 숫자 5번의 면을 갖고 있는 것은 y축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30으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윗면이 되겠고요. 자, 180에서 150을 더했더니 330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여러분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정확한 위치값을 찾아서 나온 이제 큐브, 즉 육면체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다 영상, 여러분들이 촬영한 영상이라 보시면 6개 면을 정확하게 딱 그 모서리 부분을, 엣지 부분을 정확하게 일치를 시킨 거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액티브에서 만지지 마시고요. 커스텀 원뷰 부분에서 상단에 보시면 카메라 뷰가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르고 계시면 오비 카메라 툴, 트랙 XY 카메라, 트랙 Z 카메라가 나오는데 오비 툴을 누르셔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자, 이렇게 조정을 하시고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좌우로도 이렇게 움직여 보시고 그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맞췄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다 맞췄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회전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6개의 레이어를 만들었는데 이 6개 레이어를 이제 빙글빙글 돌릴 거거든요. 그렇게 돌리기 위해서는 각각 또 로테이션과 또 포지션 값을 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정확하게 위치값들을 다 잡았으니까 위치값 다 잡은 것들을 하나의 끈으로 묶어서 그 끈으로 묶인 것을 내가 돌리고 아니면 위치를 이동하면 쉽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여러분 페런팅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모 레이어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이어에 뉴에 눌 오브젝트라는 걸 하나 만드시고요. 마찬가지 3D 레이어를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눌 오브젝트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3D 아이콘 즉 다시 말하면 활성화를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 1번과 6번 레이어를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면 페런팅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또는 이것이 없으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뭐가 보이시면 되냐면 여기에 그 컬럼이 보이실 겁니다. 어디를 누르시면 되냐면 여기 그 상단에 있는 타임라인의 위 제목 레이블 창을 클릭을 하십니다. 레이블 영역을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컬럼이 나오고요. 거기서 페런트를 체크를 하시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기게 돼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페런팅 아이콘이라든지 또는 페런트에 나와 있는 것을 눌 원으로 체크를 이렇게 하셔도 다 이제 기속이 된 거죠. 이제 얘 1번부터 6번까지는 그러니까 children 즉 자식이 됐고 눌 원이 페런트가 돼서 이 페런트가 움직임을 통제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것들은 제가 다 활성화를 다 해제하고요. 이제 P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R키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돌려볼까요? 제가 Y축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고 Z축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렸더니 어떤가요? 이 6개의 면이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죠. 아마 제 강좌를 보셨다면 눌 오브젝트라든지 또는 페런팅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아실 수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리셋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보니까 이제 실제로 동영상이 나오거나 영상을 제작하는 화면은 커스텀 원뷰가 아니라 어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여기에 있는 액티브 카메라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원뷰로 바꾸시고요. 액티브 카메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화면이 너무 앞으로 다가온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일단 눌 1의 포지션의 Z축 값을 예래서 약간 좀 밀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멀리 있도록, 그래서 한 350 정도로 밀겠습니다. 뭐 저는 350을 밀었는데 더 미실 분들은 더 미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600을 주시게 되면 더 멀어지는 방향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다시 600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면에 맞추도록 작업을 한번 해 보셔도 좋고요. 또는 레이어의 뉴의 카메라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프리셋은 23이렇게 좀 광각으로 가겠습니다. 좀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 OK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카메라의 P를 누르신 다음에 어떤 분들은 또 카메라의 P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거리감을 조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 정확하게 이것이 뭐 눌러 오브젝트의 Z축을 움직여야 된다, 또는 카메라의 뭐 Z 이동 거리를 이용해서 원근감을 나타낸다, 그런 것은 없다. 그러니까 서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셔서 작업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그 뭐 보다 좀 보기 좋은 그런 화면의 어떤 구성 형태들을 만들어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셔서 숫자 1번부터 6번까지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룰1 그 오브젝트, 즉 패런팅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위에 카메라를 하나 얹어서 이제 작업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카메라는 좀 두시고요. 눌 오브젝트만 가지고 제가 회전과 그 다음에 위치 값을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은 1초 정도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초 정도로 이동하셔서 여러분 여기에다 전부 다 X축,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에 Z 로테이션의 스탑와치를 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눌러주셔서 작업을 할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대와 원하시는 프레임 시간대에다 두시고 여러분들이 회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과 원하시는 장면들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각도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1번 다음에는 5번을 좀 이렇게 제대로 보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이요. 그런 다음 이번에는 자, 4번을 좀 볼까요? 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6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을 한번 볼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5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5번하고 6번을 보셨죠? 자, 그런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2번 찾으셔야 됩니다. 자, 2번을 찾았네요. 자, 찾았고, 자, 정확하게 2번 부분이 나왔죠. 근데 제가 아까 2번을 밀 때 반대편으로 밀어서 숫자가 반대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인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Z축, X축을 앞으로 미느냐 뒤로 미느냐에 따라서 숫자 넘버가 좀 다르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여러분들 유념을 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곳을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4번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2번 나왔으니까 이제 3번을 한번 볼까요? 3번이 어디 갔나요? 3번은 바로 옆에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4번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4번 이렇게 나오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거는 조금만 움직여 볼까요? 뭐 필요 없는 각도로는 안 움직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다시 몇 번으로? 1번으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 1번으로 가야 되는데 또 뒤집혔네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이렇게 뒤집어서 반대편으로 돌려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각도를 적당히 이렇게 맞춰주시고, 네,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겠죠. 사실 뭐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 0초에서 1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 구현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나오겠죠. 형태가, 그죠? 그래서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잘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좀 만졌나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0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0초. 자,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0초까지 갔다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그죠? 이렇게 작업이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구현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번 강좌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